많겠지. 그죠?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에는 사진이 여러 번 찍힐 거야. 그럼 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 사진을 다 겹쳐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1억 장을 찍어서 그 사진을 쫙 겹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에는 사진이 여러 번 찍혔을 거야. 그럼 거기는 점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적은 공간으로 가면 뭐 1억 장 중에 한 장 이렇게 있겠죠. 거기는 점이 굉장히 드문드문하게 있겠죠. 근데 가장 바깥쪽이 어디냐? 그러면 정확한 표면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전자는 어디든 돌아다니고 아무 데나 있는 거니까. 아무 데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림이 책에 있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점, 밀도 그림. 전자의 위치, 전자의 확률을 점으로 찍은 건데 그 점의 밀도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밀도는 수를 말해요. 수.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넓이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를 여기서 밀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피분의 질량 그 밀도 아니야. 그치? 점의 질량은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수 밀도예요. 개수를 기준으로 한 밀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확률을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되니? 그럼 그 그림에 가장 바깥쪽 경계면이 분명하지가 않죠. 그런 이미지를 구름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름을 그림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구름의 가장 바깥쪽 경계면이 어디다라고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딱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긴 구름이고 여긴 구름 아니야. 그런 게 잘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점이 많죠. 그 점을 다 합쳐서 전자 한 개인 거예요. 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그 점을 다 합쳐서 전자 한 개인 거야. 오케이? 전자 한 개의 위치를 표현한 거지 전자를 점으로 하나하나 찍은 게 아니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시하기 위한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고 전자 구름의 모양과 크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 전자 구름이 얼마나 진하냐, 그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크냐를 말해주고요. 전자 구름이 크다 작다가 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이 넓다 좁다를 말해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자수라는 걸 다루는데요. 전자 구름의 모양을 그릴 때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사실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요거 오비탈을 다른 말로 궤도 함수라고도 합니다. 함수야, 함수. 함수가 뭐냐? 함수가 뭐죠? 수학 시간. 함수가 뭐죠? 함수는 그 변할 수 있는 그건 변수 그 함수 그런 게 있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함수에서 함은 박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네모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이런 거 하잖아. 그 네모가 함이에요. 함. 보석함 이런 거 할 때 함. 박스. 그죠? 뭔가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방정식 모양으로 표현하면 뭐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 형태를 함수라고 하죠. 뭔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와. 이런 형태죠. 그죠? 에너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거야. 위치는 모른다 그랬잖아. 위치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y를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올 때 어떤 y가 나오냐면 ax 더하기 b니까 a나 b의 값에 따라 결과값으로 나오는 y가 달라지죠. 그 a, b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뭐가 있겠지.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부를 거예요. 오비탈의 모양이나 크기, 개수를 정해주는 상수예요.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면 전자구름의 모양과 크기라고 했죠. 이걸 그냥
전자가 들어가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 들어가는 집.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다. 전자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자 한 개가 바닥 상태에서는 1번 껍질에 들어있어요. 그럼 1번 껍질에 들어있다면 그때의 전자 그룹의 모양과 크기는 어떤 모양이 될 거야를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1번 껍질에 해당하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전자가 2번 껍질, 3번 껍질을 들뜬 상태로 갈 수 있죠. 그럼 3번 껍질까지 들뜬 상태에 가면 그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의 모양과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것들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비탈이에요. 오비탈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원자 안에도 여러 개의 오비탈이 있고 이 전자가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에 따라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집, 되죠? 양자수는 뭐냐? 주소. 요 집의 이 집을 딱 정확하게 하나의 집을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숫자들의 조합인 거죠. 그 숫자들의 조합이 양자수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럼 숫자가 대충 몇 개 필요하냐면 4개 필요합니다. 4개. 네. 숫자가 양 오비탈을 표현하려면 숫자가 3개 필요합니다. 3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으면 숫자가 3개 필요해요. 핵을 기준으로 x, y, z축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숫자가 3개 필요하죠. 양자수도 3개가 필요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집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 이 집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의 이 집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주소는 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좀 외우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양자수를 요 규칙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 부분은 그냥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돼. 오늘 그냥 오늘 외워. 오늘 외운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좀 하고 합시다. 양자수가 3개 있다 그랬죠. 오비탈을 설명할 때 필요한 양자수가 3개. 첫 번째 양자수는 주 양자수예요. 기호로 쓸 때는 n이라고 쓰고요. 보어 원자 모형에서 주 양자수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왔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껍질 번호, 껍질 번호. 값은 1, 2, 3 이렇게 정수로 나가는 거죠. 껍질 번호 무한대까지 가능해요. 그죠? 무한대까지. 스핀 양자수. 그래서 주양자수는 뭘 말해주냐면 전자의 에너지를 말해줘요. 근데 전자의 에너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뭘 알 수 있냐면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보호 모형이랑 똑같아요. 전자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그럼 핵에 가까워 멀어. 안정한 상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안정한 상태. 그게 바닥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지구 중심에 가까운 상태. 마찬가지로 핵에 가장 가까운 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리는 평균 거리라고 쓸게요. 왜 평균이냐면 확률로만 아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평균적으로 멀리까지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됐죠? 주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이름을, 아니 전자 껍질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어요. 이렇게 기억납니까? 알파벳으로 1번 껍질을 알파벳 대문자로 쓸 때 뭐라고 쓰게? S. 땡. 기억납니까? 파란색? 이거 잘 안 나온다고 했어. 몰라 된다고 했어 내가. 껍질 번호 쓸 때는 알파벳 대문자 K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자 껍질의 이름은 KLM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양자수가 부양자수예요. 부양자수는 다른 말로 방위 양자수라고 해요. 요거는 이름을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간다 교과서에 이게 써 있거나 이게 써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거예요. 교과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시험을 본다,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부 가로치고 방위 양자수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쓰는 기호는 소문자 L로 써요. 최소값은 0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클 때가 주양자수 빼기 1번이에요. n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부양자수는 뭘 말해주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말해줘요. 오비탈의 모양. 그래서 부양자수가 0이다 그러면 공 모양이에요. 이 공 모양의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인가 보다 하세요. 이 S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그냥 지금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름인가 보다 하세요. 부양자수가 1이면 공을 한 번 자른 모양이 돼요. 전자구름이 두 조각이 되죠. 이 두 조각을 아령 모양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걸 P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부양자수가 2가 되면 전자구름을 두 번 잘라요. 그러면 네 조각이 되죠. 이 네 조각 모양의 전자구름을 클로버 모양이라고 또 불러요. 클로버, 네이 클로버 요 모양 생각하면 돼요. 이 오비탈의 이름은 D 오비탈이에요. 이게 4, 5, 6 넘어가면 이제 막 8조각 되고 막 16조각 되고 막 이상해지겠죠, 이제 모양이. 거기까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건 숫자랑 같이 매치해서 기억해야 돼요. S 오비탈 부양자수가 0. 되니?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가 있어요. 자기 양자수는 ML이라고 써요. ML 값은 최소값, 최대값이 둘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 마이너스 L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L까지 올라가는 정수값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자기 양자수의 개수가 오비탈의 개수와 같아져요. 뭐 이게 뭔데 개수가 같아지냐? 뭐 풀어서 설명하면 이걸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공간상에서의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방향이 한 가지는 오비탈이 한 개 있다는 뜻이고요. 방향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똑같은 모양의 오비탈이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얼마다를 아는 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기 양자수의 개수가 오비탈의 개수와 같아진다. 오케이? 지금 요거 세 개까지를 묶어가지고 오비탈의 종류를 쭉 설명을 해볼게요. 주양자수 n 값은 1, 2, 3 정수로 간다 그랬죠. 0은 없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n은 0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죠?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커져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오비탈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조합으로 모양과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똑같고 부양자수가 똑같은 두 개의 오비탈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오비탈은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가지다. 그럼 자기 양자수가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의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면 주양자수 1번이면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최대값이 n 빼기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1번이면 부양자수는 0만 가능하고 부양자수 1, 2는 안 되는 거예요. 1번 껍질에는 오비탈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부양자수가 0이면 이거 공 모양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공 모양의 오비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오비탈을 1s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오비탈의 이름은 두 글자로 쓰고요. 숫자 하나, 영문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가 주양자수고 뒤에 있는 영문자가 부양자수를 말해요. S는 부양자수 0을 말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 2번이다. 그러면 2,0 가능하고 2,1 가능한 거예요. 2,2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부양자수는 최대가 주양자수 빼기 1번이니까. 여기는 없어요. 되니? 그럼 여기는 공 모양의 오비탈이 또 있어요. 근데 주양자수가 1과 2로 얘가 더 크죠. 그럼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가 큰 거예요. 똑같은 공 모양인데 좀 커요. 요 오비탈을 이름을 붙일 때는 ES 오비탈이라고 부르면 돼요. 되죠? 부양자수가 1이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 공을 한 번 잘라가지고 전자구름이 두 조각 된다 그랬죠. 공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눈사람 모양, 아령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모양의 오비탈이 여기 있겠죠. 이 오비탈의 이름은 EP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3번이면 여기에는 더 큰 공이 있죠? 얘의 이름은 3S고요. 더 큰 아령이 있겠죠? 얘의 이름은 3P. 됐죠? 여기는 뭐가 있었냐? 클로버. 공을 두 번 잘라서 4조각 된 모양이다 그랬죠?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예요. 얘 이름은 3D 오비탈일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 3은 주양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영문자는 부양자수를 말하는 거고 부양자수 0, 1, 2를 따라서 S, P, D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요. 됐죠?